챔피언 결정전 3차전 티브로드 대 포스코 캠팩의 대결입니다. 자, 류수앙 선수가 착점을 했을까요? 붙이는 수로 두어 갔습니다. 네, 지금 붙이는 수 선택을 했는데 백이 이제 젖혀간다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호구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뭐 그리고 붙일 수도 있고요. 그냥 활용을 해놓고. 근데 이제 젖혀가게 되면은 흙이 또 다르게 도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끊는 것도 지금 가능하고요. 젖힐 때 2단을 젖히는 수도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네, 생각할 게 많네요. 네, 근데 이 젖혀가는 수는 제가 보기엔 가장 가능성이 낮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이러고 꽉 있게 되면은 이렇게 있고서 꽉 이으면은 이 자리를 꽉 이으면은 흙이 넘어가는 자세, 넘어가는 수를 두는 것은 백에 이어서 이 형태는 여기 백에 있게 되면은 네, 흙이 지금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또 움직여야 되니까 형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뛰어든 자리가 너무 통렬해요. 이렇게 되면. 네, 역시 끊었죠. 지금은. 이거는 이제 무슨 차이냐면은 만약에 한 점을 잡아주면요. 이젠 단수를 칩니다. 똑같이 이어주면 요 끊는 교환 때문에 여기 단수 치는 게 성립이 돼요. 원래는 여기를 젖히질 못하잖아요. 네. 끊어서. 이건 흙의 엄청난 득이죠. 그럼 때려내면 안 되나요? 네, 따낸다면?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친 다음에 이곳을 친 다음에 여길 뒀을 때 백이 때려야 되는데 네, 이 형태는 일단 좀 낮죠. 단수 치는 것도 있어서 이 백이 원래 이 자리가 백이 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득이죠. 네. 이 굴복이 되면 훨씬 움직이기도 편하고요. 이런 데 나갈 때도 편하고. 물론 이제 백도 여기서는 이쪽으로 단수 쳐서 패 형태로 받겠지만은 어쨌든 이건 약간 득입니다. 흙이.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백이 받는 수가 여기를 하나 단수를 치고 그리고 받아요. 이러면 다른가요? 왜냐면 일단 여기는 치는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이건 너무 이상하죠, 흙이. 이 하나 단수를 쳤는데 이걸 이어서 둔 교환 자체가 네. 돼 있으니까 이거 흙이 너무 이상하죠, 형태가.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흙도 여기 끊어서 잡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바로 잡지는 않고요. 이렇게만 교환을 해두고 이제 이쪽을 붙여가는 겁니다. 여기를 붙여서. 네, 오늘 제가 이 실수가 굉장히 많네요. 네, 붙여가는 수를 두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끊는 수가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서로 백은 손을 빼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진행이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다른 수가 있다면 여기를 아예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있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흙이 여기를 늘어요. 늘게 되면 이건 안 되죠. 이쪽으로 두는 거는 일로 연결하는 거는 흙이 넘어가서 안 됩니다. 수상전이 안 되는 네, 이건 거죠? 넘어가서 안 되니까. 그렇다면 백은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 흙이 한 점을 잡으면 백의 형태가 두텁기는 한데 네. 실리 손해가 너무 커요. 네, 지금 여기가 쭉 늘어져서 이쪽 백집이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뚫었지만은 이 백이 벌려져 있는 자세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실리도 크지 않고 이거는 백이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를 하나 단수를 치고 네.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 형태가 가장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점을 잡는 형태. 지금 이 장면에서도 이동훈 선수에게 시간을 좀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현욱 해설위원이 말한 대로 3에 2 두어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장고파와 속기파의 좀 차이인데요. 두는 수는 만약에 똑같다고 본다면 속기파는 거의 노타임을 여기 칩니다. 네. 근데 장고파 기사들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다시 단수를 치는데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속기파들은 일단 대부분 결단력이 굉장히 빨라요. 이런 거를 그냥 여기다 싶으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두는 스타일이고 네. 장고파는 이제 신중하게 이것저것 보죠.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런 시간 안배만 놓고 봤을 때는 속기파가 빨리 두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속기파들은 문제가 뭐냐면 좀 경솔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져도 본인이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빨리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예요. 네. 어차피 속기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고파 선수들은 좀 초반에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초읽기 들어가면은 바둑을 잘 두고 또 후반이 강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초읽기 바둑을 많이 둬봤기 때문에 초읽기를 잘 두는 거고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생각할 때 장고파들은 한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후반에 어떤 진행이 됐을 때 미리 생각을 해둔 장면들이 나와요. 아, 장고파는. 이미 뭐 중반 이렇게까지 내다보는 네,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여러 가지를 보죠. 네.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상황 이것저것을 다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예, 중후반에 좀 더 본인이 미리 생각했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앞을 다 내다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읽기 들어가면 9에 둘 때가 많아요. 또 이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초읽기를 할 때 좀 초조하게 느껴서 빨리 두는 기사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선수들은 9에도 느긋하게 착수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시간패는 안 나와요. 네. 사실 뭐 기사들이 초읽기에 뭐 당황하거나 이렇게 시간표가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는데요. 진짜 뭐 지금까지 몇 번 없었잖아요. 거의 나오질 않아요. 훈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당황하지는 않는데 이게 9에 두면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두지는 않겠지만은 상대방이 아주 미칩니다. 아, 예. 상대방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단수를 쳤는데도 9에 두면요. 와, 정말 예, 너무나도 당연한 자리인데. 상대방이 아주 그냥 사실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성격 급한 저 같은 기사들은 이제 많이 흔들려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모로 멘탈 게임이네요. 그렇습니다. 틀렸네요. 치네요. 그냥 단수를 네. 쳤습니다. 진짜 생각한 이유가 있네요. 이건 뭐 치면은 따내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여길 치면은 지금은 이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일단 백이 당했고요. 나중에 이런 데 붙였을 때도 맛이 아주 나빠져요. 이 형태는. 네. 그래서 백은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 쳐서 이 패를 할 겁니다. 따내는 패가 되는데 뭐 당장 뭐가 따내 이렇게 큰일 나는 패가 아니기 때문에요. 백도 이제 패감을 쓸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패는 아닙니다. 참 패싸움이라고 하기에 가장 애매한. 네. 그래도 흙은 바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여기를 단수를 하나 쳐놨으면은 그냥 손을 뺐을 텐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두자니 이제는 백이 여기를 단수 쳐버리면은 조금 민망해요. 뭐 이렇게 두자니 여기가 다 악수가 돼버렸고 그렇다고 여기를 흙이 늘어서 살리자니 이것도 이상하죠. 이어서 너무 엷어요. 네, 칠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뭐 따내고 뭐 단수 치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일단 뭐 펜은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공짜니까 따내겠죠. 여기서 백이 어디 둘까요? 지금 이 형태가 백이 좌변에 들어가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소영 캐스터라면 여기서 백이 패감을 어디다 쓸 것 같으십니까? 지금 당장 패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해야죠. 왜냐면 일단 흙이 있더라도 물론 이렇게 엄청나게 아프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흙이 너무 쉽게 살아가고 뭐 일단 패감 비슷한 거라도 해야죠. 두긴 둬야 되는데 왜냐면 네. 여기는 둘 데가 없어요. 백이 뭐 이런 데 흙을 치는 건 굴복당한 거니까 어딘간 둘 겁니다. 패감이라고 한다면 손을 돌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급한 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 패감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두는 거예요.
흑이 이으면은 그때는 호구 치면 된다 이거예요. 네. 다음에 백이 느는 자세가 또 좋기 때문에 여기 느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흑이 또 여기를 두게 되면 후수니까 흑도 이제 있지는 않을 거고요. 이 패가 커지려면은 흑이 여기를 한 번 더 끊어 가야만 이제 서로 간에 급해지는데 문제는 지금 때렸을 때 패감이 없어요. 무조건 만패불청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받을 거고요. 이런 데는 우상 쪽도 안 네. 받나요? 여기도 지금 흑이 두 번 둬서 통렬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이 정도인데 이것도 무조건 백이 지금 안 받을 거고요. 그럼 여기는 또 한 번 두는 게 이 정도인데 여전히 맛도 되게 나빠요. 민다거나 여기 붙인다거나 하면 여전히 맛이 나쁘고 이쪽 자세가 보시면 흑이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거기다 백은 지금 여기에 돌이 또 하나 와 있고요. 네. 예, 패는 지금 흑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흑이 있는 것도 좀 싱겁고. 후수를 잡자니 네. 그러니까 지금 누상 선수도 아마 손을 빼고 뭐 협공을 한다거나 아마 여기는 그냥 서로 간에 가볍게 보고 아마 또 이쪽을 둘 거예요. 여기 미는 자세도 좋고 네, 여기 이렇게 미는 형태도 좋고 이렇게 한 칸으로 기역자 형태로 두는 것도 지금은 괜찮은 형태로 보이거든요. 백을 좀 압박하면서 흑도 좀 모양이 튼튼해지죠. 백이 우하 쪽을 걸쳐 왔으니 정석 선택으로 이어 나가는 방법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협공 아니면 붙이는 건데 지금 뭔가 협공을 하기에는요. 이런 데 협공을 하기에는 네. 너무 자세가 이게 다 저위라서 백이 나를 짜가더라도 약간 좀 기분이 나빠요. 네, 너무 삼선으로 다 치중돼 있어가지고 돌들이.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그렇다고 붙여가자니 오히려 붙여가는 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이것도 근데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네. 가요. 이렇게 두는 건 또 너무 저위라서 좀 그렇고 지금은 근데 요즘에는 이 형태에서 이렇게 젖혀서 네. 예, 작은 눈사태 정석을 또 흙으로 많이 두거든요. 이것도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지금은 이 패는 서로 간에 지금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당장 뭐 여기를 두진 않을 겁니다. 이제 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 있다면 팩감을 만드는 건 있어요. 이 패를 하나 해서 지금 팩감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흙이 이기면 흙도 엄청나거든요, 패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좀 큰 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하나 사전 공작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먼저 찝어서 백이 이어주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패를 걸어가고 예, 끊을 때 이제 이런 걸 팩감 쓰는 거죠. 끼워서. 이것도 아마 백이 지금 안 받을 거고요. 이제 늘어서 뭔가 좀 통렬하죠. 근데 여기가 이 돌이 꽉 이어져 있었으면 좀 더 통렬한데 네. 여기가 지금 호구라서 지금은 백이 여기를 끊는 수가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끊을 때 이게 나가면서 단수가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패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둔다면은 유력한 게 여기를 두어서요. 네. 이쪽을 두다 보면은 이 돌을 다 잡는 팩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팩감을 좀 만드는 작전. 예를 들면 지금 백이 만약에 여기서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제는 막 들여다보고 두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두 번 둬서 여기를 다 깔끔하게 잡는 팩감만 나오게 되면은 이 패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낯선데요. 이 바둑리그 생방송 대국에서 이렇게 여유 있는 흐름은 진짜 근래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몇 수 진행 안 됐지만 국가대표 승부 예측이 나오면 좀 기울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한쪽을 많이 기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많이 기울어야 6대 4. 지금 6대 4도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예, 좀 뭐 준비가 됐다면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진행이 안 돼서 5대 5이지 않을까 싶은데
좌상에 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류수앙 선수의 생각이 길어질 것 같죠? 자, 이쯤에서 양팀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검토실에서 양팀 감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성용 감독님, 네. 류수앙 선수 이 선발 등판은 좀 예상하기 힘든 오더였는데요. 네. 지난 경기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사실 그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선수들과 그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동훈 선수가 거의 90% 이상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요. 네. 100%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유수왕 선수가 일단 워낙 이제 그 중요한 판을 이기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원래 어제 밤에 이제 선수들한테 그 1차전 오더를 얘기해 주기로 했었는데 잠을 못 잘까봐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류수앙 선수도 오늘 아침에 알게 된 건가요? 제가 11시에 얘기해 줬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잠을 잘 자라고 안 알려줬는데 네. 선수들이 아침에 빨리 일어났다 그래요. 자기가 오더에 꼈는 줄 알고. 그렇군요. 오히려 작전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훈 선수는 사실상 티브로드 오픈된 장고 카드였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에게 읽힐 수도 있으니까 바꿀 의향도 있으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워낙 또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냥 네. 또 장고대국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이상훈 감독은 1, 2차전은 일단 정해놨고 3차전은 1, 2차전 후에 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 확정을 지으셨나요? 예, 끝나고 나서 이제 일요일 2차전 끝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이제 할 생각입니다. 네. 자, 포스코 캠텍의 김성윤 감독님, 모두가 이 티브로드의 우승 세레머니를 준비하고 있을 때 류수앙 선수가 좀 대박을 터뜨려 줬습니다. 네, 그렇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 3차전을 하는 상황에서 포스코 캠텍의 우승 확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더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사실 챔피언 결정전 시작할 때 저희가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저희가 훨씬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처음부터 오히려 한 번 딱 대결이 남았기 때문에 확률이 줄어들어서 저희는 저희가 우승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50% 이상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뭐 저는 여전히 티브로드가 굉장히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넘어야 되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티브로드를 저희가 이긴다면은 그 바둑리그 역사상 가장 강팀을 이기는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같은 질문을 이상훈 감독님께 좀 드려보죠. 단판 승부. 자, 우승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지 또 이 3차전을 치르는 각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이국에서 저 2차전에서 저희가 이제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좀 선수들이 이렇게 뭐랄까 좀 방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3차전은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네.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성룡 감독님도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무튼 보통 이런 큰 경기는 즐겨야 된다 그러는데요. 근데 막상 그 당사자가 되니까 즐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참 힘들고 그동안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저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네. 마음은. 근데 우리 선수가 이기고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네. 잠을 잘 잘 수 있게 선수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2016 KB리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죠. 네, 양팀 감독님들 만나봤는데요. 티브로드 이상훈 감독님은 이미 밝힌 것 같아요. 기존의 오더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1국부터 5국을 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거의 크게 변화는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뉘앙스 상으로는 1국부터 5까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느낌이에요. 월요일에 알려줬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인터뷰만 들어봐도 이제 감독님들의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상훈 감독은 웬만하면 선수들에게 맡기는 좀 그런 스타일이고 배려의 아이콘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편애하는 걸로 그냥 냅두는 스타일이고 네. 김성룡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오더를 미리 좀 짜고 이렇게 전략을 짜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게 감독이 좀 더 그 전략을 짜는 스타일이에요. 네.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화요일 날 선수들과 얘기를 나눴다고 김성룡 감독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보통 이사할 때 보면 손 없는 날을 좀 찾잖아요. 네. 선수들과 얘기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였을까요? 이 화요일 저녁에 티브로드가 회식한 날이에요. 아 글쎄요. 그날이 손 없는 날이었나요? 약간 여유를 줘야죠. 그래도 토요일 시합이니까 네. 화요일쯤이면 며칠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하여튼 뭐 분위기는 지금 보면은 오히려 포스코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이상훈 감독은 지금 2차전에서 못 끝낸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느껴졌어요. 네. 인터뷰에서. 그리고 류수양 선수가 나온 거는 그러니까 100% 이동훈을 예상하고 나온 것보다도 이제 10%라도 뭐 예를 들면 박민규 선수나 김승재 선수나 다른 선수가 나왔을 것까지 대비를 해서 류수양 카드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티브로드 이상훈 감독님은 늘 항상 이 주장이 언제 누구와 만나느냐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시잖아요. 지금 보면요, 결국은 이제 많이 저희가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박정환이 누구랑 붙느냐, 티브로드 박정환 카드가 지금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나현 선수랑 만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1국에도 나현 선수를 좀 아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리턴 매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바둑 내용도 좋았고요. 사실 상대 전적도 지금 포스코 캠텍에서는 가장 그래도 가장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카드를 그렇다고 피해가야 되냐? 근데 또 피해가서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티브로드는.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한다면은 나현 카드가 가장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 들고요. 하지만 뭐 이거는 그냥 예상일 뿐이고요. 네. 네. 또 2차전처럼 누군가 영웅이 탄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류수양 선수 그동안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현욱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그러네요. 좀 더 강력한 수. 역시 이제 여기가 흔히 말하는 시한폭탄이 있어요. 언제든지 흑이 지금 패를 확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백의 응수에 따라서 두어갈 수 있습니다. 아, 국가대표팀의 승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좌하기 처리가 아쉬웠어요. 이거는 좀 물어봐야겠는데요. 지금 너무 몇 수 두지 않아서 좌악이라면은 이쪽이잖아요, 이쪽. 아, 혹시 국가대표가 연구하는 건 반대인가요? 만약에 네, 지금 저 듣기로는 이쪽이네요. 아, 여기를 좌상기요. 얘기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오타가 있었다고 연락이 하네요. 왔는데 네. 그럼 여기에 도대체 어느 게 아쉽다는 거죠? 일단 좀 다른 변화가 있다면 흙에 끊어갔던 거 선택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에서 하나 끊질 않고 호구 쳤으면 백이 느는 자세가 만들어지고 흙이 이제 여기를 붙이는 형태가 만들어졌을 텐데 네. 그 형태가 더 낫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마지막 수 둔 것까지 35수 진행이 됐는데 이래도 승부 예측에 기울 수가 있군요. 52대 48은요. 이거는 그냥 개인 생각이 좀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냥 오늘 보는 국가대표 사람의 따라서 다르게 또 판단할 수도 있을 정도의 차이고요. 누굴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가장 많이 하는 해설위원이 이현욱 해설위원이시잖아요. 네, 초창기 좀 그랬는데요. 이제는 안 그래요. 네.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도 아니었는데 이현욱 해설위원이라면 지금 봐도 몇 대 몇? 저는 보시죠? 지금 전혀 실수한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5대 5죠. 5대 5고 누가 더 낫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류수양 선수가 물어본 수에 이동훈 선수가 이번에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현재 스코어 1대1. 이번 단 한 경기로 2016 시즌 우승팀이 가려집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챔피언 결정전.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KB리그는 3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1시간 13분 정도 지났는데 방금 두어진 마지막 수가 이제 36번째 수예요. 네. 네, 지독하게 거북이 속도죠. 한 수 이제 두어졌는데요. 이제 자, 받아주면은 날일자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흙이 차단이 안 돼요. 이렇게 차단하는 게 막는 순간 이 두 점이 그냥 잡힙니다. 네, 여기를 이 형태가 있으니까. 네, 움직일 수가 네, 없네요. 여기를 막는 순간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패를 걸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는 이 단수 치는 패가 이제 엄청나게 큰 패감이 돼서 이건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따내는 이렇게 형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두는 싸움이어서 이게 백은 또 여기에 찌르는 패를 쓸 수도 있어서 네. 예, 글쎄요. 일단 이었네요. 네. 날일자로 가르고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결국은 이 패가 있어요. 패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날일자로 시험 여기만 보면은 흙이 네. 이상합니다. 지금 이게 두어서 이 한 점이 지금 움직이기도 그렇고 나와서 끊는 것도 안 되고 이상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류수상 선수 이 패예요. 어느 타이밍에 패를 걸어가서 기가 막히게 패감을 쓸 것인지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이쪽으로 받는 것은 일로 받는 것은 백이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은 물론 패감이 여기가 하나가 절대 패감이 생기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패가 가치가 너무 줄어듭니다. 네. 백이 다 살아버리기 때문에 여기 백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패를 흙이 이겼을 때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아, 그것이 또 중요하군요. 네, 이러면 백이 그냥 이런 찌르는 패나 아니면 또 이쪽 패감을 쓰더라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흙은 지금 전제 조건이 이 패의 백이 부담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안에서 확실한 패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를 지금 패를 걸고요. 따냈을 때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 패감을 이제 쓰는 거죠. 이게 해소를 하면 네. 이렇게 꽉 이어서 일단 뭐 그냥 두 번 둔 거보다는 흙이 엄청나게 득을 보긴 했어요. 통렬하게. 여기가 완전 관통이 돼 버렸잖아요. 네. 백이 또 여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자세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여기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면 만족인가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 비해서 이 피해에 비해서는 만족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좀 진행을 시켜 놓고 난 이후에 패감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네, 그럼 또 피해가 크고요. 그렇죠. 좀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볼까요? 또 쉽게 안 둘 것 같아서 류세영 선수가 장구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패를 걸고 여기를 단수 치면 이제 이거는 백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따내면 패감이 이제 다른 데는 없으니까 백이 지금 이쪽을 끊는 이런 패도 쓸 수 있고 이런 끊는 패감이요. 또는 그냥 쉽게 여기만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여긴 흙이 받을 수가 없어요. 패감이 너무 많이 나와서 흙이 해소하고 네. 백이 여기를 뚫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상은 잡힌 건가요? 아니 여기는 흙이 두면 살죠. 네, 한 수 더 두면 살긴 합니다. 뭐 여기 두면 이제 백도 이쪽으로 돌이 오겠죠. 근데 여기까지의 바꿔치기인데 저는 이 진행은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 점이 지금 확실히 제압도 안 되고 그 흙이 지금 이쪽 살아야 되고 백이 이쪽을 뭐 어딘데 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네. 뚫는 자세가 너무 좋아서 일단은 교환을 시켜줍니다. 왠지 자꾸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외길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뚫고 끊고 잡은 것까지는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국가대표팀도 이 진행을 좀 바라보고 52대 48 줬을까요? 글쎄요. 여기까지 다 봤는데 국가대표의 얘기는 이쪽이 흙이 좀 불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 모양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형태가 더 깔끔하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일단 이 진행은 좀 그때 당시에는 여기 진행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어요. 백은 여기 막아서 일단 두 점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 단수 교환은 굳이 할 필요가 그렇죠. 없고요. 여기는 악수죠. 일로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막아야 되고 결국은 공은 흑한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팩감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백도 우변을 쓸 수 있는 게 남아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제 패를 걸어가고요. 거의 지금은 패를 딱 걸어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단수를 치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거 받아야 되고요. 패를 따냈을 때에 이제 백이 선택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찌르는 팩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이쪽을 끊는 팩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흑이 해소를 하면 빵 따냄을 하는 이 형태도 만들어질 생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4점을 잡을 수는 없는데 이 빵 따내는 순간 흑이 나가야 되니까 뭐 백도 이제 뭐 가볍게 수습이 되겠죠. 어디든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빵 따는 자세도 워낙 두터워서 이게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네요. 백에게 선택권이 있는 형태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자, 국가대표팀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함께 쫓아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리 담당 PD가 알아서 탁 넘겨주네요. 바둑이 또 고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백이 해소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요. 정말요? 진짜입니까? 그냥 하는 거죠? 네, 받아야죠. 우리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아주 크게 들리는 곳에 앉아 있거든요. 거기 찌르는 일단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가장 크니까요. 네. 이게 가장 무난하게 그려봤던 진행인데 네, 일단 거기 젖히는 게 하나 기분이 좋아요. 백이 막게 되면 중앙이 또 수가 나거든요. 네.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군요. 네, 저거는 이제 뭐 다시 돌아오면 네.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죠? 아까 흑은 보니까 이 그림 일단 난 게 흑은 귀를 살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제압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또 이렇게 두어지니까 또 흑이 괜찮아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2점 안 받는 얘기 나왔던 건가요? 근데 안 받는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안 받을 줄 알았으면 중앙에 단수 하나 교환을 해둘 걸 그렇죠. 이라는 생각도 네네. 드네요. 엄청난 차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은 들리지 않지만 네. 이렇게 국가대표팀이 하는 걸 딱 보면은 약간 백이 곤란한 게 아니냐. 정말요? 네, 지금 왜냐면 백의 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그 팩감으로 중앙 빵 떼냄 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백은 지금 보여주는 저 그림이 더 좋아 보여요. 저러고 중앙을 빵 따내는 형태가 그 우상을 귀를 관통을 하는 것보다는 이 형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따내지 않고 한 칸을 뛰어드는 교환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그림이 가장 유력해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러면 어때 보이세요? 이거는 좀 딱 한눈에 누가 좋다라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좀 근데- 변화가 되게 복잡하네요. 이거는. 뭐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그곳에 젖히는 수가 있어서 중앙을 나가뒀던 건가요? 그렇죠. 거기를 교환하기 위해서 맞고서 싸울 수는 없군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국가대표 검토실에서도 쉽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서로 간에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저게 제일 간단해요. 빵 따는 형태로 만약에 백이 괜찮다면. 근데 저는 처음에는 백이 괜찮아 보였었는데 이거 그렇지 않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흑이 저 좌상을 패를 이긴 게 엄청나게 네. 큽니다. 아,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 검토실 있는 쪽에 바로 옆이 오늘은 포스코 캠텍 검토실이거든요. 일단 김성룡 감독님의 목소리도 들리고 시끌벅적해요. 네. 분위기가 괜찮은 김성령 듯하고. 감독의 목소리 크기만 들어도 네. 형세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흑이 괜찮다고 보는 네. 거죠? 일단 한번 판으로 돌아와서 저 변화를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려봤던 진행대로 실전도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백은 팩감이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근데 여기는 해소를 하고요. 해소를 한 다음에 이 늘었을 때 흑이 여기를 살려주면 괜찮은데 여기 하나 젖히게 되면 이걸 막지를 못해요. 막으면은 중앙에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게 되면 갑자기 살아갑니다. 네. 이게 환격으로 이 수가 나죠. 네, 여기가 이렇게 환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 환격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뚫었을 때 이 펜은 백이 흑이 받지 않고요. 이렇게 차단하는 거는 여기를 하나 젖혀서 요 굴복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여긴 때려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여기 씌워가게 되면 이쪽보다 여기가 훨씬 큽니다. 흑이. 이거는 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훈 선수도 이쪽 팩감을 썼고요. 이거는 받기가 힘든 게 류서영 선수 입장에서 이건 욕심인 게 뭐 밀거나 뭐 늘거나 하는 게 이젠 너무 강력한 팩감이 되잖아요. 다음에 이 4점이 잡히니까 지금은 아마 안 받을 거고요. 해소를 하고 대신에 이제 백은 여기서 한 수로 4점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뭐 아까 국가대표 검토실은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한 칸 뛰는 수. 근데 저는 이제 쉽게 본다면 일단 때릴 것 같아요. 한 점은. 네. 네, 한 점을 그냥 따내면 흑이 이제 한 칸에 뛰어나가는 요 형태가 만들어졌었는데 일단 집은 흑이 무조건 득받습니다. 좌상의 피해가 네. 크죠. 흑이 나쁘지 않은데요. 네. 네네네. 그래서 국가대표 검토진도 한 칸을 띄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둔 다음에 시원하게 따내는 건 기분이 좋은데 네. 흑이 한 칸 띄었을 때 다음에 행마가 좀 애매해요. 백이 이걸 살리고 나가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뭐 이렇게 후구만 치고 나가도 이 백이 너무 무겁죠. 그렇다면 이 한 점을 가볍게 보고 뭐 이쪽을 이런 식으로 뛰어 나가야 되는데 뭐 여기나 뭐 아니면 어깨를 짚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밀 때 뭐 한 칸을 뛰어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이 한 점 버린다는 생각을 둬야 됩니다. 이러고 만약에 흑이 이쪽을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일단 실리는 엄청납니다. 여기가. 대신에 백은 중앙의 두터움으로 이제 다음에 이 자리가 굉장히 좋죠. 다가오는 자리가. 이렇게 밑으로 다가오는 건데 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백도 이 빵 따냄이 굉장히 두터워서 방금 그림이라면 흑은 좀 확실하게 집에선이 그어져 있고 백은 좀 앞으로 먼 길을 그려 나가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검토실에서 이제 하나 나왔던 게 한 칸을 띄고 흑이 여기를 나가고 네, 거기까지 예, 나가더라고요. 밀고 여기를 젖히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막는 게 일단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둬도 여기 뭐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해도 중앙이 지금 축이에요. 단술 치면은 이 두 점이 잡히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흑도 여길 바로 안 두고 이 중앙이 나가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이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나갈 겁니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럼 백이 여길 또 지켜야 되니까 여기를 어딘가 지키면 그때 이쪽 나갔을 때 맛이 다르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그렇다고 지금 축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흑이 일루 단수 쳐서 네. 두 점 잡고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은 이건 뭐 잡고 여기가 관통당하면 안 되죠. 백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바다 이런 데 받게 되면 이제는 이제 이 두 점 가볍게 보고 뭐
오히려 젖혀나간다던가 하는 싸움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백이 끊으면 이렇게 밀고 나가서 싸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러고 젖히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겠죠. 야,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하나 쉽게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축으로 나가놓고 그리고 밀고 이런 싸움이 됩니다. 백이 여기 중앙을 두면은 백도 이런 데 붙여가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진행. 복잡하긴 하지만 이 진행이라면은 백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싸움이. 그렇다면 한 칸을 뛰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흑도 굳이 나가지 않고 그냥 단수 치고 나오는 건 어떤가요? 이수가 잘 안 된다면 일로 치는 수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러고 이제 백이 따냈을 때 기세는 여기까지 전술 쳐야 돼요. 가능할까요? 네, 이어주면 이제 득인데 이러면 백이 바로 패는 하지 않을 거고 옆에서 이렇게 밀어가는 흑마가 되는데 네. 결국 이 패는 이제 흑에게 좀 부담이 되는 패죠. 이러면 흑이 여기를 뭐 다시 따내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될 텐데 백이 뛰어나가고. 근데 백이 꼭 이렇게 나가는 게 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흑도 여기 단수 치는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 한 점을 그냥 버리는 게 더 낫다고 본다면 그냥 때리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한 점 때리고 그냥 좀 흑이 없어 이걸 바로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잡았다고 보게 되면 흑집이요. 대략 32집 정도 되네요. 이쪽 쭉 넘어간 집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백이 이쪽을 다가오면 여기나 이렇게 다가오면 40집. 흑은 전체적으로 한 50집 정도 나는데 백은 여기가 15집이잖아요. 이 형태가 15집. 백도 한 30집 정도 확정가가 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의 모양인데 이것도 저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봐도요. 그럼 아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검토해봤던 것도 여러 변화를 그려봤는데 지금 5대5로 보고 있을 수도 있네요. 네, 지금은 약간 형세 분석도 달라졌지 않을까 싶은데 네, 흑은 거의 뛰어나가는 게 절대점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창고도 정도의 진행이라면은 뭐 그냥 잘 어울린 봐도 백도 생각보다는 저는 이게 너무 크지 않나 싶은데 백도 워낙 두터워서 네. 전 분위기로 봤을 때 흑 쪽으로 확 끼운 줄 네, 알았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백이 이쪽을 다가오게 되면 여기가 거의 막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여기 사실상 집이에요. 흑이 뭐 뛰어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터워서. 여기도 백에 걸리고. 네. 네,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봤을 때 이쪽 모양만 백이 어느 정도 선수로만 모양을 정리한다면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잘 어울린 한 판이라고 이현욱 해설위원은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네. 흑이 여기를 안 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뭐죠? 중앙을 씌우기 전에 물어보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젖히면 이렇게까지 넣는 게 되지 않나요? 이게 왜냐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악수거든요. 여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뛰어드는 맛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언제든지. 근데 그게 사실 늘어도 별로 득이 없고 네. 늘어도. 근데 지금은 느는 것보다는 늘면 오히려 백이 이쪽으로 민다거나
근데 여기를 늘게 되면은 이걸 백이 미는 이런 오히려 활용당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젖히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쪽을 젖히고 늘 때 이렇게 늘어서 근데 똑같이 된다고 봐도 이게 백이 꼭 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된다고 봐도 이게 오히려 악수죠. 백이 이렇게 두는 교환이. 젖히면 좀 다르게 두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끊거나 아니면 이쪽을 아예 2단을 젖힐 수도 있고. 가볍게 보는군요. 네. 아니면 끊거나요. 느는 건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크게 늘어서 여기 무슨 수가 있나요? 이쪽에 무슨 수가 없으면은 일단 끊는 건 안 돼요. 끊는 건 단수치고 나갈 때 일로 막은 다음에 나갈 때 지금 2단 젖히는 게 있어서 이게 책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회도리를 돌려치면은 백이 한 점을 따내더라도 여기를 넘어가고 네, 이럴 때 중앙을 막으면 이게 백이 거꾸로 잡힙니다. 네. 근데 그냥 늘어주더라도 득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자체로만 보면 악수죠. 여기 맛을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백도 좀 가볍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나중에 이제 거꾸로 중앙을 밀어가는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까지 또 선수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기세는 젖혀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백이 바로 끊는다. 이렇게 둘까요? 이런 식으로는 네, 나가고 있고 좀 백이 무리로 보이는데요. 네, 확실한 건 이제 백은 이런 데를 살리진 않습니다. 이 한 점을. 이거는 무거워요, 돌이. 호구만 치더라도 백돌이 뭐 안에서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딘가 버리면서 좀 선수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깨 짚음이 가장 일감인데 여기를 두기 위한 약간 사전 공작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수를 흑도 찾아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최대한 득을 보려면 젖히는 자세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은 느는 건 늘어서 자세가 좋고 젖히더라도 뭐 그냥 있더라도 일단 그래도 이 자세가 더 낫고요. 아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둡니까 백이? 있게 되면은 지금 요 꼬부려서 젖힌 교환이 돼 있는 거거든요.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네,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하다는 건 흙이 젖히면 백이 어떻게 두려고 했다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었는데, 이거 뭐 다음에 물어봐야겠네요. 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심 저도 류수영 선수가 젖혀 보기를 기대했었거든요. 네, 일단 이 자세는 무조건 흙이 이게 득이에요. 이렇게만 된다면. 그런데 그냥 받아줬으니 이제는 백도 가볍게 보겠고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뭐 이런 데를 늘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이런 건 후수니까 지금은 두지 않을 거고 이제는 그래서 일단은 어깨 짚는 거. 교환을 해둬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했는지를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왔을 때 이제 끊는 자세가 나오는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버틸 때 네. 이 교환이 일단 득이죠. 이렇게만 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막상 이러면 백이 여기 이어야 되는데 흙이 이쪽을 늘면 네. 연결이 되진 않았거든요. 네. 이거 뭐 수상전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얼핏 보기에는
백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가 선수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유가무가죠. 흑은 집이 있고 백은 집이 없으니까 네, 젖히게 되면 네. 바깥으로 나오는 방법이 없다면 이거는 백이 잡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나오는 수가 뭔가 하여튼 붙여놓은 거는 뭐 어떻게 돼도 일단 득이 되겠네요. 싸움이 나와서 끊었을 때 젖히면 3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돼도 일단 득은 됩니다. 이동훈 선수는 어쨌든 이 어깨 짚었을 때 흑이 반발하는 거에 대한 좀 미리 사전 공작을 해둔 걸로 보이고요. 왜 제가 자꾸 어깨 짚는 수를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만약에 못 두게 되면 그냥 한 칸 뛰는 것은 흑이 이걸 잡는 게 아니고요. 혹을 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전체 백이 못 살아 있잖아요. 아무래도 백은 여기 봉쇄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야지 아까 우변에 다가왔을 때도 집의 형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를 두고 백이 여기를 두고 네. 나올 때 이제 막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때도 뭔가 붙여둔 게 활용이 됐죠. 이런 뭐 백이 밀어가는 자세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예 막아버리는 걸 생각 중인가요? 네, 막는 것도 지금 가능해요. 다음에 이제 백도 여기 다시 틀어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동훈 선수는 여길 씌울까 아니면 이걸 지금 이걸 먼저 여기까지 다 해버릴까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교환을 다 해버릴까. 흑이 다 받아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수가 확실치가 않아요. 여기서 흑이 손을 빼도 이 2점이 잡히질 않기 때문에 치 밖으로 나오면 안 잡히거든요. 네. 이건 확실히 선수가 아니라 흑이 이런 식으로 좀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호구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지금 53수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동훈 선수 고추 있게 몰리겠는데요. 사실 이 바둑 TV를 통해서 바둑을 배우시고 접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거의 속된 말로 너무 지겨워서 괴로워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한 판을 오래 두지 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제한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지금보다. 그리고 요즘에는 선수 보고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선수들의 표정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또 네.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제한 시간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세수 진행됐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류수항 선수 정말 닮은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티브로드 검토실 강유택 김동호 선수 보이고요. 그 외로는 또 팬분들이 오신 건가요?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분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포스코 캠텍에는 전원이 참석을 했네요. 자, 류수항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결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